자, 오늘부터는 그 중등 독해, 여기다 이렇게 쓸게요. 잠시만요. 중등 독해에서 구조 독해라는 것을 할 거예요. 이 구조 독해라는 것은 뭐냐면 글이라는 거는 반드시 읽는 독자를 염두에 두고 쓰는 게 글입니다. 독자를 염두에 두고 쓰지 않는 글을 뭐라고 그래요? 일기라고 그러죠. 일기는 나 자신을 위해서 쓰는 글이 일기입니다. 그렇죠. 그 외에는 반드시 읽는 사람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을 염두에 두고 글을 쓰기 때문에 자, 내가 글을 쓰면 독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까요? 수많은 독자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독자가 내 글을 읽더라도 모두 다 하나의 동일한 이해를 이끌어내야 됩니다. 내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겠죠. 이 메시지가 정확하게 모든 독자들에게 동일한 이해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글이라는 것은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생각나는 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글은 반드시 구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글은 그래서 좋은 글일수록 이 구성력이 탄탄하다. 구성이 잘 되어져 있다. 어느 누가 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때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자, 그래서 글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어떤 글이냐에 따라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글의 구성, 이거를 이해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수능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수능을 위해서 영어 공부를 하게 될 건데, 자,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거,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여러분들의 이해가 없으면 수능 시험을 잘 못 보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일단은요, 잠시만요. 좀 지우고요. 이걸 전체를 다 지우려면, 오케이. 자, 우리 첫 번째 봅시다. 여기 챕터 1이 일반, 구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메시지의 주제는 땡땡입니다. 어떤 주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자, 이런 메시지가 전달이 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다음부터 계속 이렇게. 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학교는 교복을 입지 말고 사복, 자유로운 복장을 입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봅시다. 이게 내 주제 메시지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왜 이것을 사복을 입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밝히겠죠. 그렇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이 이야기가 나오겠죠. 자, 이런 글의 구조를 여기에서 말한 것처럼 일반, 구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글쓰기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서 보죠. 자, 본문 보세요. 자, it is not easy to define what my democracy is, even though it is a very familiar word. 좀 바꿀게요. 이거를 이게 아니고 자, 오케이 됐습니다. 자, 어때요? 자, 쉽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뭐가 쉽지 않냐면요. define이니까 뭐예요? 여러분들 단어 다 찾았죠? 정의하다예요. 정의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무엇을 정의합니까? What democracy is.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민주주의에 대해서 다 배웠죠? 자, 그럼 여러분들 민주주의를 정의하라고 하면 정의할 수 있겠어요? 민주주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배운 대로 한번
정의를 해보세요. 학교에서 배운 대로. 자, 쉽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사람은, 이 글을 쓴 사람은 그래요. 자, even though는 뭐예요? even though, 우리 although나 또는 though하고 같아요. 우리 다 배웠죠. 자, 그래서 아이고, sorry. 비록 뭐뭐일지라도 이런 접속사입니다. 자, 그래서 it is very familiar words. 굉장히 친숙한 단어일지라도 정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as it has been a term with no precise definition, it means different things to different people. 자, as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as는 자, 앞에 자, 이렇게 돼 있다 봅시다. as 주어, 동사 이렇게 접속사를 쓰였을 때 거의 대부분은 한 두 개예요. 뭐뭐 할 때 또는 뭐뭐 하기 때문에. 하나 더 있네요. 뭐뭐 하면서. 뭐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term이라는 단어는 역시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 용어입니다. 어떤 용어냐면 with no precise definition이니까 정확한 정의가 없는 with no 그랬으니까 이거 with no는 without이라고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한 정의가 없는 용어이었기 때문에 자,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다른 것들을 의미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아, 그러면 민주주의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지금까지 쉽지 않았구나. 없었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의하면 민주주의는 이렇게 되고 저 사람이 정의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구나. 자,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자, however, 그런데 자, there are certain agreement. 어떤 동의가 있습니다. 어떤 동의냐면요. That give more precise meaning to the term. 그 용어에 대해서 보다 더 정확한 의미를 주는 그런 어떤 특정한 동의는 있어요. 즉,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고 저렇게 정의할 수도 있지만 공통된 점은 있다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자, they are about 그것은 뭐냐면 그래서 그 동의를 말하는 거죠. agreement가 복수로 되어 있으니까. 자, 그 동의가 무엇에 관한 거냐면 how the rulers should come to power. 어떻게 지도자가 여기는 지도자 또는 지배자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정치 지도자를 말하겠죠. 자, 어떻게 파워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민주주의 또는 정치하고 관련되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권한 또는 뭐 지배력 뭐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도자가 권한 또는 지배력 또는 집권 권력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자, 이것을 어떻게 권력을 얻게 되냐는 거예요. 여기서 come to power는 권력을 얻다라는 뜻입니다. 합쳐서 권력을 얻다. 어떻게 권력을 얻어야 하는가? 이렇게 되겠네요. should니까 어떻게 권력을 얻어야 하는가? 그리고 how their powers should be exercised afterward. 어떻게 그들의 권력이 should be exercised. exercise는 행사하다, 뭔가를 여기서는 연습하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뭔가 발휘하다 이런 말입니다. afterward는 그 후에 그런 말이죠. 그래서 권력을 얻은 후에 그 권력을 어떻게 행사를 해야 되는가에 관해서는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동의하는 어떤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는 무엇에 대해서 얘기했는지 봅시다. 첫 번째 문장은 첫 번째 문단 민주주의에 대한 정의 뭐라고 그랬어요? 어렵다라고 그랬죠. 하지만 뭔가 합의하는 것은 있다.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권력을 얻게 되느냐? 즉 집권 방식 그리고 그 권력을 권력을 행사하는 방식 여기에는 합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이게 첫 번째 문단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봅시다. 페시 스트라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자, 이 사람이 누구냐면 뒤에 설명을 하죠. A tyrant of ancient Athens in the 6th century BC who took power by force had the support of the majority of the people. 자, 페이시 트라우스라는 사람인데 트란트라는 단어는요. 폭군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고대 에아텐스는요, 아테네예요. 고대 그리스 있죠? 그리스의 수도가 아테네였죠. 옛날에는 도시 국가였으니까. 자, 그리스라는 나라가 있었던 게 아니고요. 자, 어쨌든 고대 아테네의 폭군 6세기에 자, 기원 전이네요. 자, 이 사람이 누구냐면 took power by force, 무력으로 took power는 come to power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권력을 얻은 자, 이 폭군인 페시스 트라우스라는 이 사람이 had the support of majority of the people. 그 사람들의 majority, 대다수의 사람들이겠죠. The majority of the people 했으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의 support, 지지를 받았습니다. 자, 폭군인데 지지를 받았대요. 좀 특이하죠. 우리 시대랑은 맞지 않죠. 그렇죠? 자, but 근데 his government was never regarded as a democracy. 하지만 그의 정부는 결코 be regarded as 그랬죠. 뭐뭐라고 간주되다. 자, 민주주의라고 간주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서 봅시다. 자, 합의가 있다고 했죠. 집권 방식과 권력 행사 방식. 그리고 나서 페이시 스트라우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왜 이 얘기가 왜 나왔을까요? 이것에 대한 예를 들어서 설명하기 위해서 나왔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for example이 되겠죠. 자, 그다음 봅시다. Julius Caesar's power came from popular consent obtained through existing republican forms. 자, 줄리어스 시저의 그 권력은 줄리어스 시저는 그 옛날 로마 시대의 그 황제 중에 한 명이었죠. 이 사람이 권력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굉장히 인기 있는 컨센서스니까 이것도 동의죠. 합의. 굉장히 유명한 인기 있는 그런 동의로부터 왔대요. 자, 그래서 이거는 어떤 거냐면 획득이 되어진 거예요. 획득하다죠. 무엇을 통해서 획득이 된 거냐면 지금 기존에 존재하고 있었던 공화정이에요. 공화정의 형태. 자,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공화정이라는 것은요, 그 대표로 선출된 그 사람들이 국가를 대신해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을 공화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에서 민주주의 공화국입니다. 우리나라 공화국이에요. 자, 어쨌든 자, 그래서 이 공화정의 형태에 존재하고 있었던 그것을 통해서 획득이 되어졌답니다. 자, 근데요, 이게 does not make him a democratic ruler. 자, 그 사람을 민주주의의 지도자로서 그렇게 만들지는 않았대요. 자, 그다음 봅시다. 나폴레온 보나파르트 that called his government a democratic empire. 자, 나폴레옹 있죠? 알죠, 여러분들? 나폴레옹이 자, 그의 정부를 뭐라고 불렀냐면 목적어 그다음에 목적격 보호 이렇게 되네요. 콜은 오형식 동사로 많이 쓰입니다. 자, 그래서 그의 정부를 민주 엠파이어니까 제국이겠죠. 민주적 제국 뭐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불렀답니다. But it was obvious to everyone. 하지만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obvious 분명합니다. 뭐 분명하냐면 including Napoleon himself. 나폴레옹 그 자신을 포함을 해서 뭐가 명확하냐면 that he destroyed. 그가 파괴했습니다. 뭘 파괴했냐? 민주 데모크라틱 리퍼블릭이니까 민주공화국. 자, 민주공화국을 파괴했습니다. by his 쿠데타. 그의 쿠데타에 의해서. 쿠데타라는 것은 뭡니까? 쿠데타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우리의 뭐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로 쿠데타가 2번 일어났죠. 그렇죠? 박정희 대통령 때 한 번 일어났고, 그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 때 한 번 일어났죠. 그렇죠? 이 둘 다 뭐였어요? 둘 다 군인이었죠. 군인이 무력으로 정권을 획득한 거죠. 그렇죠? 자, 이게 쿠데타입니다. 나폴레온도 똑같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민주공화국을 파괴했다는 것. 민주공화국을 파괴했다는 것은 뭡니까? 민주주의는 시민들이 대표를 뽑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 과정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파괴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세 명의 사례들, 과거 통치의 사례들이 세 명이 나왔죠. 자, 첫 번째, 페이시 스트라우스. 이 사람은 국민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어때요? 이 사람은 뭐였습니까? 폭군이었죠, 폭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줄리어스 시저. 이 사람은 대중적 동의로부터 권력이 나온 거지만, 하지만 민주주의적인 것은 아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나폴레옹이 있습니다. 나폴레옹은 쿠데타로부터 정권이 권력을 얻었기 때문에 민주공화국을 어떻게 해요? 민주공화국을 파괴한 사람들이죠. 즉 뭐예요? 이 사람들은 다 권력을 얻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민주주의와는 뭐예요? 거리가 먼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쵸? 자, 그 다음에 봅시다. As can be seen in these cases. 이런 경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시피 자, 민주주의 정부의 그 본질적인 필수적인 그런 판단 기준은 여기서 테스트라는 것은 판단 기준이 되겠습니다. 항상 이거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정치적인 authority, 권위의 원천. 원천은 must be and remain not in the ruler but in the people. 그 정치적 권위의 원천은 반드시 not A 법비죠. 그래서 A가 아니라 B, A가 아니라 B. 그래서 지도자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must be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런 상태로 남아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락은 무엇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냐면 민주주의의 정부를 판단하는 기준. 이게 뭐냐? 권위 또는 뭐 권력이라고 합시다. 권력은 뭐예요? 국민에게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 제1조에 뭐라고 적어져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나라 헌법 제1조에 보면. 자, 이렇게 글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보면 이런 것들, 선생님이 방금 했던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여러분들 필요합니다. 글을 읽을 때는요. 자, 봅시다. 이 글은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정리할게요. 민주주의 정의하는 거 어려워요. 하지만 공통된 합의점이 있다고요. 집권 방식과 권력을 행사하는 방식. 그래서 여기에 밑에 있는 사례들은 민주주의와 거리가 먼 사람들이에요. 왜? 집권 방식과 권력 행사 방식이 민주적이지 못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민주주의는 뭐예요? 민주주의의 정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됐죠? 그래서 자, 이 글의 구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먼저 궁금하게 하고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자, 궁금하게 했죠. 왜요? 어떻게 해요? 여기 좀 지울까요? 잠시만요. 자,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민주주의를 정의하는 게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왜 민주주의를 정의하는 게 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궁금하게 하고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을 합니다. 이렇고. 자, 그래서 결론을 이제 C에 가서 짓는 거죠. 자, 봅시다. 민주주의 정의에 대한 합의. 자, 공통된 점은 있다. 그래서 여기가 A가 들어오겠죠. 자, 민주주의 정부를 판단하는 기준, 과거 통치 사례. 여기서 C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B가 들어오겠죠. 아까 했으니까 넘어갑시다. 여기도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이걸 잘 보세요. 자, 주제부터 먼저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설명을 합니다.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 주제문을 담고 있는 문장을 일반적 진술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반적 진술, 주제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 진술은 전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이에요. 포괄적입니다. 자, 그리고 구체 구조라는 것은 이제 구체적 진술이에요. 구체적 진술이어서 이거는 주제를 말 그대로 뒷받침하고 설명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주제를 뒷받침하는 개별 사실을 언급을 하는데, 자, 설명을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구체적인 예를 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글은 이 글의 주제 민주주의에 대한 사례들, 즉 옳지 못한 과거의 지도자들의 사례들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을 했죠. 자, 일화도 있고요. 그 다음 어떤 과정을 설명할 수도 있고요. 유래, 그 다음에 비교 또는 대조되는 사실, 원인과 결과 또는 뭐 어떤 뭐 과학자의 뭐 실험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유명한 사람의 말을 인용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나중에 볼 때 하나씩 나중에 나올 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죠.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그랬는데요. 봅시다. 민주주의 정의에 대해서는 모든 이들이 동의한다. 아니었죠? 정의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어렵다고 그랬죠? 자, 국민들이 통치자를 지지하면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 국민들이 통치자를 지지하면, 그럼 국민들이 통치자를 지지하는 게 줄리어스 시저였었죠? 근데 아니라고 그랬죠. 통치자를 뽑는 방식이 민주적이면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 그런가요? 자, 민주주의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권리의 원천이다. 이게 맞겠죠. 통치자를 뽑는 방식이 민주주의적이어도 그것을 행사하는 거는요. 행사하는 것도 역시 민주적이어야 돼요. 그렇죠?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글의 그래서 제목은 뭔가요? 민주주의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글이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자, 여기는 동의라는 단어입니다. consent도 동의라는 뜻이고요. agreement도 동의라는 뜻이고요. 물론 합의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같은 말을 만들려는 거니까 come to power라는 말은 권력을 얻다. 그래서 obtain 또는 take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정치적인 power 이거는 authority 위에 있던 단어가 그거였습니다. 자, 그다음 5번 봅시다. As can be seen in this case. 자, 이 경우에서 볼 수 있다시피 자, 민주정부의 어떤 판단 기준이었어요? 위에서 말한 거는 essential. 그래서 본질적인 그런 판단 기준이었죠. 그래서 fundamental 이 근본적인 이라는 뜻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게 맞겠습니다. 이건 항상 뭐죠?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였죠.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